네, 안녕하세요. 한영중학교의 김두일입니다. 제가 발표 마지막인데요. 앞서 그 주관하시는 장학사님께서 시간을 좀 빨리 흐름을 가져가라라고 말씀 주셔서 끝나는 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렇게 교사가 수업을 펼침보다는 연구의 활동 속에서 한번 펼쳐지는 부분 한 꼭지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연구의 활동에서 펼쳐졌던 내용들 수업에 대해서 세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기에는 슬라이드가 한 20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 정도만 스케치하는 형태로 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다 굳어 계시는데요.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서울 중등 그 디지털 교과서 수업 연구회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수업 공개 및 수업 시연을 하거든요. 이것은 수업 방법 개선하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 연수 지원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학습자 중심 수업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적용하기 위한 학습 모형 그리고 유형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전국 17개 시도의 연구회하고 함께 맥락을 같이 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회 소속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10여 분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대폭 줄여서 4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 해서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 기술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 4분이 중등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수업 공개 및 수업 시연 첫 번째였잖아요. 올해는 5월달에 세계 교육 포럼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회 소속 선생님들께서 다 여기에서 공개 수업 시연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덕여자중학교 아까 미래학교로 소개된 이은상 선생님께서는 공개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개 시연을 그 현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앞서 이은상 선생님 사회, 저는 과학이고요. 이상민 선생님은 기술입니다. 이 선생님도 시연을 함께 하셨고요. 영어 선생님은 창덕여자중학교에 계시는 임규현 선생님이세요. 이 전자책을 가지고 함께 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습 모형 및 유형을 개발하려고 이제 저희가 요 앞에 보면 레지던스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1박 2일 모여서 아이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개발하려고 하는 주제가 요거입니다. 자유학기제 디지털 교과서 기반 교과 융합형 진로 선택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8차시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 기술, 영어 이렇게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서 진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연수 컨설팅은 오프라인 연수는 지금 각각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스마트 교육 아니면 특수교육 직무 연수 각각의 기관에서 다 연수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연수는 에듀넷 사이트에 보면 디지털 교과서 원격으로 연수를 들으실 수 있는 곳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들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 이제 사회교과의 이은상 선생님께서 사회교과를 관장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과학은 제가 함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하고 해서 중간중간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수업 연구회의 보고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주제를 벌써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첫 번째는 과학창의재단에서 함께 했던 스팀 교재 안에서 한 2~3차시 정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주제로 함께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세계 교육 포럼에서 했을 때 한 그 4~5시간 정도 할애했던 거. 근데 지금은 그 한 단원, 4단원 하나를 이제 재구성을 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가져갔는데요. 이 수업의 주제는 문제 해결 기반, 근데 협력적 창의를 함께 가져가는데요. 미래 환경에 맞는 우리 주변의 즉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요소와 함께 아이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 안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싱싱생생 미래 환경의 녹색 학교 디자인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 미래학교 안에서 과학 그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한 꼭지로서 들어간 것을 한번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창덕중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한영중학교에서 약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흐름은 문제해결학습 기반 협력적 창의 프로젝트이고요. 그 광합성 단원을 재구성해서 핵심 성취 기준으로 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안에 보면 위두랑이 있거든요. 위두랑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아이들에게끔 그 상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 이와 같은 게 좀 강조가 됐고요.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4장의 사진은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그 개선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여기서 가져갔던 적정 기술은 식물 공장이에요.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 적정 기술이 우리 학교에서 녹아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개별 문제를 모든 문제로서 하나로서 탐구 주제로 정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함께하면서 하나의 탐구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에 맞게끔 자료 조사와 함께 세부적으로 탐구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접목하면서 실제 특정 장소를 골라서 그 3D로 한번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 곳에다 설치를 한번 해보는, 그리고 발표하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크게 2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도구들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하고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협업 도구로는 기존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보면 그 개별 계정을 쓰는 것보다 학교 계정을 써서 하나씩 아이디를 써서 함께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드림이라고 하는 그 웹진을 만드는 툴이 있는데요. 이 웹진의 툴이 아이들의 과정에서 자기의 활동했던 것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 형태로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 단계에서는 그 스케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띵크캐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3D 툴을 이용을 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존에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과학 1학년 교과서를 주로 그 컨텐츠만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그거에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툴을 갖고 있는 EPUB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함께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전에 전달했습니다. 짧게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디지털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 안에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EPUB 자료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플립러닝 개념도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동영상을 사전에 안내하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일쌤입니다. 네, 자, 디지털 교과서 안에다가 실제 제가 동영상을 만든 걸 여기다 삽입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약 한 4주 동안은 아니죠. 4차시 4시간 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협업, 창의적 협력. 그 다음에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컨텐츠로서 영상으로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식물공장의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함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은 땅 속의 영양분과 하늘의 햇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농부는 물과 비료를 주기도 하고 온도를 맞춰주기도 합니다. 흙은 인공 토양이나 따라서 좁은 면적에서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네. 관련 영상은 각각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이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간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끌어가기 위해서 공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수업을 했는지. 디지털 이 전자책 콘텐츠 안에 함께 활동했던 것들을 교사는 계속 기록을 해서 핸드폰 하나면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프로젝트를 안내를 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역할을 정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진행되는 절차들입니다. 자, 밑에 영상도 있는데요.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선생님들께서 쉽게 구글 맵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스마트 환경에 있는 그 교육 방법들이 이미 다 발전 단계에 있잖아요. 확산과 보급 단계는 이미 지나서 이와 같은 컨텐츠들을 쉽게 제작해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죠. 그 협력적 의사소통이라든가 함께 그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인드맵 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스케치업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실제 구현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관계상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 그리고 드림 매거진으로 만든 그간의 활동들을 아이들은 조별로 이렇게 웹진을 만들어요. 웹진을 만들어서 그 웹진을 자기네, 그러니까 링크 주소가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마 이렇게 식으로 하고요. 평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다 컨텐츠들은 아이들이 기사조사도 있지만 자기들의 활동 산출물을 여기다 다 담아서 탑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 활동도 같이 맥락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수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에서는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들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줬더니 적극적인 참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과 협동의 차이점을 제가 개념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모둠 내에서는 협력을 하고 모둠 간에는 협동을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강조했더니 아이들끼리 스스로 함께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실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할 때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구성해 보았다는 것, 이 정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